스포츠 학원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를 기반으로 한 읽고 쓰기는 가장 기본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문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선지가 어려워서 그 지문과 선지의 연결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이게 문제 유형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입의 흐름이 어떤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융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는 아이로 키울까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고민해 보시고 우선 부모님부터 시도해봐라. 민사원이 지원하면 되네요. 네. 우리가 사실 자소서 쓰라 그러면 그냥 대충 쓰고 싶죠. 근데 사실 원하는 본질적인 지향점들이 사실 있는 건데 이걸 알고 들어가면은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자소서를 네. 쓸 수도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접근하기 힘들지만 제 생각에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학습을 그리고 면접을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샘플을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스스로 질문해봤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봤다. 대신에 그 과목의 성취 기준 하에 맞는 문제면 훨씬 더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해 중점을 뒀다라고 이거를 일부러 갖고 온 게 학생들은 뭔가 화려한 거, 되게 멋진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당연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다 적용을 할 거야. 네.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확장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념 이해를 내가 했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면접 문제, 논술 문제 1번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고 개념을 찾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고입자 소서에서도 화려하게 쓰기보다는 개념을 네가 이해했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자 이렇게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나 배울 법한 개념을 어디 끌어다 와가지고 막 논문 찾아가 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네가 이제 중등 고등과정에서 배운 개념이 있잖아. 그걸 이제 배웠어. 정확히 이해했어.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뭐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진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게 쓰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다. 그 다음에 무한 반복 이런 것도 창피해야 하는데 창피할 필요 없죠. 이거를 가지고 국어 시간에 어떤 기억과 관련하여 인간의 어떤 기억의 한계성, 유한성 뭐 이런 것들 그 메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진솔하게 써내면 훨씬 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조금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은데 네. 땡땡 활동은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굉장히 인내와 끈기가 그리고 연구 집착력, 과제 집착력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 내가 잠깐 하고 만 게 아니라 오랫동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운동을 오랫동안 꾸준히 했다. 네.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저는 그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진짜 어마무시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타임에 잠깐 질문 그럼. 네. 대표님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운동 좋아해요. 오. 못하는 운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요? 네. 뭐 요즘은 이제 골프 좀 좋아하고 근데 테니스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해요. 그러면 네. 다 좋아하시는구나. 다 좋아해요. 요거를 제가 입시와 연결하려고 여쭤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런 데를 쓰려면 네. 뭐 당연히 수능 3합9 이렇게 요구되는데 이화여대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사회과학부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어서 네. 오랫동안 운동을 했던 경험이 리더십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베이스 깔고 혹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애가 운동도 좋아해. 그러면
때문에 이렇게 이화여대 생육과학부 이런 부분도 한번 네. 고려해 보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의외로 또 나중에 대기업 같은 데 입사할 때도 또 운동을 높이 쳐줘요. 그럼요. 예,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또 달리 보입니다, 그게. 예. 네. 그래서 의외로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의대 합격한 친구가 댄스 동아리 했던 애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운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러한 실패한 실험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라고 앞에서 확 치고 가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부모님들 다 성공한 거 다 잘한 걸 쓰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게 네네. 아니라 네. 실패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앞에다 두 갈씩으로 써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패가 사실 성공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운동과 실패 두 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융합의 사례,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에 자유와 책임을 배운 후에 사회 현상인 가스라이팅의 원인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게 융합이에요. 자유와 책임이다. 그러면 촉법소년법의 핵심도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미성년자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유와 책임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촉법소년법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가스라이팅의 원인이 뭐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아이는 창의적인 어떤 사고가 있구나. 배운 개념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례로 연결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추가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융합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 가장 좋은 소스가 책이죠. 땡땡 책은 저에게 유전자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유전자를 배운 후 이런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두를 펼쳐내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데 더 알고 싶어서 책을 사서 읽었더니 이런 내용까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죠. 네. 예.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소재거리도 됩니다. 배려 나눔인데요. 이게 제가 팀원이 믿고 따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언들의 그런 따름이 없으면 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써왔는데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다 찾거든요.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솔선수범했다. 약속도 잘 지켰다. 그래서 애들이 잘 따랐다까지는 오는데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놓쳐요. 어떤 팀이다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다 그래서 조언들의 얘기를 다 하나하나 들어주고 다 귀담아 듣고 다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럼 언제 다 하냐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 팀이다라, 팀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 그 달성과 함께 팀원의 조율이 중요한 이런 균형 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저는 조언을 주는데 학생들이 요거를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적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목적 달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목적 달성을 하려고 모인 거지 그 팀이. 왜 모였어? 네가 그걸 리더 왜 했니? 목적 달성하려고 한 거잖아. 이건데도 애들이 이거 불편해요. 그거까지 그치? 뭔가 수단으로 내가 이제 솔선수범이 그 목적의 수단으로 한 것처럼 약간 기회주의적 인간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의대에서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똑같이. 실제로 질문하겠죠. 그렇죠. 너 그럼 목적 달성하려고 너 일부러 약속 지켰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적 아니니? 너 좀 기회주의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걸 타당하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학기가 흘러갈수록 친구들이 공부에 지쳐 자율학습에 참여율이 줄어든 것을 보고 학급 반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고 해서 그 고민이 진정성을 띠고 내가 진짜다라는 진이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쓴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이렇게 쓰면 좀 쉽게 그래서 처음 서두를 좀 쉽게 들어가되 그 뒤에는 내가 진짜로 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역할도 해서 이런 기여 속에서 팀을 제대로 운영했어. 아까 앞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의 역할이 뭐니? 너의 기여도는 뭐니? 그걸 미리 자소서에 내가 이런 의도로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기여를 했어 라는 걸 입증해 주셔도 자소서가 풍부해집니다.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별일은 없었네요. 네네. 그냥 고민만 한 거야 이거는. 그냥 그랬는데 네. 얘기했더니 부반장이 아야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해 해서 뭐 안 했다 얘기인데 네네. 이런 별거 없는 얘기를 어쨌든 얘가 실제로 이거 고민한 거니까 네네네. 진정성이 있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그게 되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를 따랐어가 아니라 이 뒤에 조금 더 있었는데 그치. 이렇게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난 배웠어 라는 거거든요. 쉬우면서도 이 안에 이 아이의 경험이라든가 사고가 드러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반장이라는 것도 좀 드러내면서 네, 좋아요. 의도도 좋고 조율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는 면접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나를 드러내야 되겠죠. 나를 어필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면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네네. 네, 부모님들을 이렇게 궁금해하시. 스피치 학원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눌하고 뭐 떠듬적거려도 나의 진정성, 나의 깊이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더 가져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정말 유창하게 말 잘하는 것이 뭐 나쁠 건 없죠.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이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학업을 잘할 아이인지가 중요한 거지. 걔가 말을 더듬는다든지 어눌하다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네. 대표님도 그러면 이렇게 직원들 뽑을 때 뭘 많이 보시나요? 갑자기 질문 훅. 질문을 뽑을 때요. 네. 저는 뭐 사실 얼마나 일을 잘할까를 일단 보고 일 잘할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할 수가 없잖아요.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의외로 소통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 못하는 우리가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면접에서도 팀 프로젝트, 소통 능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이미 대부분 뭐 이제 자사고 갈 때 올 A 받는다든가 공부의 역량은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체크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외고를 한번 보시면 5, 6분 동안 대부분 자소서를 바탕으로 내기 때문에 생기부를 내는 데도 있는데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 중심이다. 근데 그 자소서는 이미 생기부를 베이스로 한다.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지슌가가 규칙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어떤 그 쟁점을 두고 야 너라면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가와 나의 제시문을 보고 자기가 회장 선거를 나갈 때 어떤 연설을 할 것인지 그럼 이걸 줬다라는 건 이걸 베이스로 가는 거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의 한계점을 말하시오. 이렇게 공통 질문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독서 논술 학원이 유리한 지점을 잘 해서 활용도를 높이시려고 한다면 주제 잡고 쟁점 잡고 주장 근거 예반 재반을 확실하게 질문에 답을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규칙이냐 행복이냐 그러면 뭐 규칙과 대비되는 게 자율성을 조금 강조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뭐 어느 쪽을 더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네가 선택한 것에 혹시 한계는 없냐 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독서 논술 학원에서 잘 준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통 질문 같은 경우는 자소서 내용과는 무관하죠. 무관하게 뭐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대부분 자소서지만 이렇게 공통 질문을 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자사고로 이제 들어갑니다. 독특한 자사고. 네네. 하나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고 같은 경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다 봐야 됩니다. 생기부, 자소서, 사회 이슈 다 보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 서울대의 지역 균형하고 거의 비슷한 면접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쭉 단답형으로 갔는데 요즘 추세로라고 한다면 질문 하나를 3분 이상 대답하게 한 3개, 4개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고나 외대부고는 하나의 질문을 한 3, 4개로 꼬리를 지으면서 질문에 답하는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나 포스텍, 카이스트와 유사한 학교를 말씀드리면 상상고의 그 면접 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라인하고 카이스트나 요로 라인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단 이제 범위가 중학교 범위죠. 그다음에 논의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대와 거의 유사한 거는 인천 하늘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결국은 대학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일종의 뭐 우리가 대입 면접에 예행 연습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자사고에서 봤던 그 면접이 실제적으로 대입에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대입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입에 우리가 자사고나 이런 또 외고나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것도 경험적으로 괜찮겠네요. 붙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저 일반고 나는 갈 건데 어차피 대입 때 하잖아요 이거를. 하니까 내가 하나고나 외대부고 한번 써보자. 합격을 했네? 안 가 그냥 나는 그 집 앞에 일반고 갈 거야.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좀 더 수시에 최적화되게 그렇게 애가 준비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자사특목고가 요즘에 핫한 이유가 이렇게 수시, 그러니까 5등급제로 변하고 뭐 통합 과학을 보고 뭐 이렇게 변하면서 수시로 가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도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이번에 자사특목고가 좀 많이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시에 역시 최적화돼 있으니까 자사특목은 가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이 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연습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디 안 가잖아요. 내 아이의 능력으로 응축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제 아이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자사특목을 한번 시도해 보고. 뭐 진짜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건데 뭐 이 시간이 어디 가겠어요. 다 경험으로 쌓이겠죠. 그렇죠. 떨어진다고 실패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별과 공통을 또 같이 보는 학교들은 그래서 상상고, 하늘고, 그렇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김천고는 이렇게 개별, 공통 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사고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일반 자사고 형식으로. 그래서 기존에는 이 면접이 무서워서 민사고를 지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자사고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민사고 이제 지원하면 되네요. 그냥 막 하면 되나요? 막 지원하는 거지 뭐. 떨어져도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니까. 완전 공감합니다. 그럼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상처가 굳으면서 강해지겠죠. 그럼요. 우리가 사회 나가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럼요. 미리미리 좀. 맨날 넘어지죠. 여기서 그 샘플로 한번 그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라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 시럽에 대한 아까 우리
거지. 너 왜 했니? 그 과정을 해봐. 그치? 이 보고서 누구에게 제출했고 어떤 피드백을 들었니? 그리고 너 혹시 갈등은 없었어? 그리고 그 갈등 속에 너 어떤 성장을 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주제에 정리해 놓으시고 왜 했는지, 내용이 뭔지, 결과가 뭔지, 혹시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다시 도전했는지 라는 것을 A4 용지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한 장을 쭉 보시면 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거 코의 공리에서 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제 이론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죠. 네네. 네. 그리고 야 네가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너 소개해봐.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더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너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해봐. 이렇게 꼬리 질문으로 가는 게 요런 파트입니다. 보통 이런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자소서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보통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학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학원마다 다른데 네, 길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좀 단기로 잡습니다. 3개월 정도? 6개월? 아니요. 사실은 1년? 3년? 저한테는 좀 대부분 최종 점검으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최종 점검으로? 네,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중간에 체크받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대부분 3, 4개월 잡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3, 4개월 정도 잡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더라.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중1 어머님이 보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적어볼게 하시면 학생이 3학년 때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1 때부터 이런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끔 교육을 지금 하는 게 교육 목표인데 네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외워서 시험 보고 이제 점수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북일고는 리더십, 윤리적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너 동아리 활동에서 땡땡 실험은 학교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딜레마를 주고 이 학생이 한 활동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걸어놓고 또 이렇게 하면 좀 훨씬 더 결과가 좋은데 너 그렇게 하겠니? 뭐 이런 식의 그 학생의 어떤 윤리적 판단까지도 테스트합니다. 그래요.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네. 네, 그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책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느 정도. 네네. 그래서 기파랑 가면 그래요. 저는 왜 이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홍보 같으니까 기파랑 아니어도 학원들은 사실 연구를 어마무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베이스로 해서 만약에 지적인 것을 습득한다라고 하면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은 학원에 오면 도움된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학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전문가로 활동한다는 거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도움 됩니다. 네네. 맞아요. 저희 우리 강사들 모여서 다 예시 답안 써보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한 명 울고. 아니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네. 어떻게 얘 성적 향상시키지? 어떻게 합격시키지? 네네. 이게 우리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도움 안 되긴 힘들죠. 네. 자, 그래서 북일고 프로그램 중에 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니? 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공대라 물리하고 화학을 베이스로 하되 체육, 운동도 굉장히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는 토론을 베이스로 해야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서 내가 듣지 못했던 것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고 그거는 그 학생들이 이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북일고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화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과목들도 있고 이런 동아리도 있네. 그럼 그런 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독특한 면접. 네. 논술 문제를 미리 접하면 유리한 학교. 상상고와 하늘고는 확실합니다. 이게 기파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미리 접하면 유리한 학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등부 가르칠 때 대입의 면접을 약간 중등에 맞게 편집해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이 풀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상상고다라고 하면 각 철학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시문을 줘요. 그래서 읽어내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우선 그래서 각 철학자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인물의 유형을 책을 근거로 해라라고 얘기해서 철학자 성격을 조금 주고 그리고 제시문을 주고 한마디로 연결해낼 수 있느냐라는 걸 해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시문이 주어지는 문제로 어떤 당연히 각 철학자니까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차이에 주목하는 게 또 그 차이에서 드러나는 어떤 다소 다른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비판의 영역이고 그리고 나의 그 견해를 펼치는 거. 그래서 대입 논술이 이렇게 비교, 비판, 견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네. 상상고는 이걸 베이스로 비교해서 차이에 주목하면서 연결시키는 그런 베이스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논술 문제를 미리 접하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논술, 그러니까 이 상상고 논술 문제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 상상고 논술 한마디로 문제예요. 기출 문제를 네. 좀 상상고는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 책을 근거로 말한다는 거는 자기가 읽은 책을 근거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읽은 책을 근거로. 네. 근데 내가 철학자 책을 읽은 게 없어. 그래서 상상고는 문제 유형이 가끔 바뀌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읽은 게 없는데 라고 해서 제시문에다가 생각날 수 있는 힌트들의 제시문을 줘요. 그럼 그걸 유추해서 국어 시간에 문학이라든가 비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연결점을 힌트를 주니까 그걸 갖고 부여잡고 가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논증 파트인데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다르게 책으로 갈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생각해서 답변을 구성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를 조금 다운시켰지만 그 베이스는 읽고 비교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시문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한 네. 그 대입 논술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도 상당히 돼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네요. 네네. 예. 그래서 미리 학원에서 좀 그런 베이스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상력은 뭐 무조건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네. 네. 다른 학교는 안 그래도 되는데 상상고는 그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상상고는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예. 그리고 수학과학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라서 요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아마 수학학원에서도 또 문제들 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에 여러 영역의 제시문을 주고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 제시문들을 읽고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서 답을 얘기하는 거라서 네. 이것도 그냥 베이스로 연습을 해두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입 논술 스타일이네. 이것도 예. 딱 이게 이제 고대 문제고요. 예. 이거는 모든 대학의 그냥 기본 논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상상고, 인천 하늘고는 조금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전문가한테 맡기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입 논술이다. 그래서 자사고 면접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기부와 면접을 관통하는 소재는 저는 무엇을, 왜, 어떻게, 그래서라고 하는 걸 큰 흐름만 우선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면 그 과목의 성취 기준, 주제. 왜? 그러면 당연히 목표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학생의 어떤 그 활동, 그래서 너 결과는 뭐야? 그래서 너의 역량은 뭐야? 라고 했었던 우리 생기부를 보는 방식으로 풀어내면 그 생기부가 보이고 그 중에 나는 왜 포커스를 맞춰서 자사고의 자소서를 맞출 건지 그래서를 가지고 할 건지를 해주고 궁금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들, 아까 상상고가
대학교라든가 인천 하늘고라든가 이런 국제고라든가 이랬을 때는 주제는가 뭔지 쟁점이 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칙인지 자유인지 그래서 이 문제 대체 나한테 왜 내는지 주장 근거 예반 재반에 구조적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독서 논술 학원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는 파트거든요. 학원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항상 이걸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냥 학원 좀 몇 주 다녀보면은 그냥 요렇게 하는 거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건. 네, 네. 예. 근데 진짜 당황스러운 건 이렇게 자사고나 뛰어난 애들이 대입에 가서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습해서 자사 특목고를 갔는데 거기서 또 암기하고 막 하다 보니 그런 교육 받다 보니까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서 네. 고3 때는 다시 이제 와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네, 그래서 서영고는 재식무 면접이기 때문에 이거 주구장창 하거든요. 네. 그럼 다 까먹고 와요. 그럼 너 고입 자소서 때 했잖아. 그럼 다 까먹었어요. 근데 네. 안 까먹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하나고에 하나고지. 하나고에는 안 까먹더라고요. 하나고는 안 까먹죠. 수업 자체를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고 약간 홍보하는 느낌이 들죠. 네, 저 하나고 관계자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고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 현실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고입도 하긴 하지만 대입을 하니 현실적인 걸 한번 답을 해주세요, 조언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조심스러운 게 사이트마다 선행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들만의 어떤 경험, 노하우들이 달라서 이런 거라.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의대 MMI 면접을 주로 대치 아폴론에서는 주로 하고 이병훈에서는 뭐 수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데 대치 아폴론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꼭 물어봐요. 의대 보낸 애들한테. 야, 너 1.1 이거 너 대체 어떻게 받은 거냐? 1.3 이거 너 대체 어떻게 받은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사실은 그 특목 자사고 준비했다가 사실은 떨어져서 일반고에 왔는데 그런 공부의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첫 번째 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저 사실은 선행을 수과학은 했어요. 이렇게 수과학은 했어요. 네. 그래서 내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했어요. 세이브했죠. 그래서 그걸 갖고 아주 최상위권은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흔히 버리는 과목들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자사 특목고를 간 학생이든 가지 않은 학생이든 선행을 통해서 내신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개념을나 단원을 배우는데 내가 거기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 학원이나 과외나 막 인강이나 이런 걸 들으면 소모하다 보면은 또 다른 그 많은 과목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잖아요. 절대 시간 자체가. 근데 이제 수학, 과학은 좀 내가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내신 공부에서 또 시간이 세이브돼 버려. 그러면 그 외 시간에 뭐 국어나 영어나 뭐 사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신 성적을 완벽하게 이제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다 학원을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아서 하기가 다 어려운 것도 저는 마음이 조금 아프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EBS든 또 인강이든 조금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 다음부터 하는 애들이 많았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수학, 과학 뭐 학원들 다 다니니까 어차피. 네. 웬만하면.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도 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막 야 주미야 이거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 방법 좀 얘기해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다음에 대입 개편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요즘에 그 보면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2028 대입 개편과 관련돼서 부모님들 많이 보시는데 예를
예를 들어서 5등급제 그다음에 통합 수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 이제 5등급제와 관련돼서는 내신이 변별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또 기존에는 성취도 평가했던 것까지도 다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5등급제와 관련돼서 내신을 미리 선행으로 또는 수능을 선행으로 뽑아놔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통합 수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통합 과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적 사고 반드시 가져가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저도 이제 그 논술을 많이 가르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네. 사심 없이 네. 또는 사심 넣어서 말씀드리면 네. 독서를 기반으로 한 읽고 쓰기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번에 6월 달에 거의 영어가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문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선지가 어려워서 그 지문과 선지의 연결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이게 문제 유형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입 논술도 마찬가지로 지시문 자체는 쉬운데 그걸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를 기반으로 하되 연결하면서 읽고 쓰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요즘 추세의 수능 영어든 그다음에 면접이든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소서의 1번에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계속 얘기했던 첫 스타트 이것이 수능까지 가기 때문에 아무거나 수능 문제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연습, 계획과 실천,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 여기까지 대입 입시 전문 강사로서 네.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중1부터 이제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네. 우리가 이제 자사 등록고를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네.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또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또 많잖아요. 그 학원을 아예 숙제 안 하고 이러면은 빼버리고 그 학원 시간에 네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봐라. 네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왜냐하면 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시행착오 하는 것보다 네. 중학교 때 우선 학원을 빼보고 혼자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중학교 때 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래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셨을 거지만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생기부가 어떻게 써지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면접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자소서가 써진다. 그리고 과목 어떻게 선정하고 융합의 중요성까지 쭉 설명하면서 요대로 이제 중학교 연습한 것을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대입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입의 흐름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융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는 아이로 키울까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부모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느끼는 자녀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모님부터 시도해봐라.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꾸준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함양이 되기 때문에 또 중학교 3학년 때 아까 한 3, 4개월 정도 네네. 또 선생님 만나고 이러면은 또 확 그 성장이 되니까 네네. 그게 또 뭐 이렇게 두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네네. 네네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선생님 다시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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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